beat it. Hey. 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세이코, 모델명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케이스백 뒤에 분명히 적혀있긴 하지만 검색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네요. 롤렉스의 익스플로러를 굉장히 닮았죠? 세이코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아웃소싱을 통해 만들어진 시계라 공식적인 루트로는 보기 힘든 시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세이코와 익스플로러를 합쳐서 발음을 조심해서 세익스플로러. 저는 수많은 아이코닉 중에서 특히나 롤렉스의 익스플로러라는 모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익스플로러가 없었다면 시계에 입문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아이코닉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시계 애호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구독자님의 도움을 받아 구형 익스플로러의 리뷰를 진행했고 그것에 반해서 신형 익스플로러는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형 익스플로러를 경험해 보니 이 사진에서 느껴지는 제가 꿈꿔왔던 익스플로러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튼튼하고 투박하면서 어떤 곳에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믿음이 가는 투러치요. 신형 익스플로러의 리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두 가지는 19mm의 러그, 테이퍼드 브레이슬릿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 익스플로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튜더 블랙베이 36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구매를 했지만 몇 가지 단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툭 튀어나온 크라운과 짧은 리저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두께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젤의 높이와 경사는 조금 아쉬웠어요. 블랙베이 36의 스틸 모델들이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넣고 리뉴얼 되면서 베젤의 밸런스와 크라운 그리고 무브먼트마저 개선이 된다면 꽤 훌륭한 시계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형 튜더 레인저, 이것은 단종된 구형 익스플로러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 나왔구나라고 생각되었던 모델입니다. 롤렉스와 튜더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의 리뷰를 진행하면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형 익스플로러와는 연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딱히 비교 대상이 떠오르지 않는 아주 독특한 매력의 시계였습니다. 약간의 사이즈 다운과 어색한 야광 인덱스의 색감을 자연스럽게 바꿔준다면 꽤 매력적인 시계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빈티지가 되어버린 블랑팡의 아쿠아롱 스몰데이트, 진의 556A, 홀어블한 데이트를 갖고 있는 세이코의 로렐 알피니스트 정도가 생각납니다. 여기에 타임팩터 스미스 에베레스트 같은 현대의 오마주와 제노와치, 인피시오 같은 고대의 카피캣들이 있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봐도 롤렉스 익스플로러의 카피 모델입니다. 세이코 정도의 대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롤렉스의 대표적인 아이코닉의 카피 모델을 만들었을까? 사실 이 시계는 세이코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모델이 아닙니다. 세이코는 종종 특정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는데 신존이라는 곳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이벤트성 모델이고 일본 내에서만 소량 판매되었어요.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건 이것을 만든 디자이너가 익스플로러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기대가 되는 시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물을 보자마자 이건 프리미엄이 붙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계를 굉장히 좋아하는 애호가가 만들었다는 게 느껴졌고 빈티지 익스플로러 1016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훌륭합니다. 369 인덱스는 과하지 않은 딱 보기 좋은 색감입니다. 먼저 369 시간 마커의 레이아웃을 프린팅하고 그 위에 같은 색감의 야광을 볼록하게 올려놨어요. 세이코답게 야광의 발광력이나 지속력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튜더 레인저의 폰트 색감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이얼의 색감도 되게 잘 잡았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군대의 반합과 되게 흡사한 색감이에요. 인덱스와 다이얼 색감을 보면서 이 조합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겠구나 라는 게 머릿속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이건 역시 레인저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레인저가 매트하고 건조한 다이얼이라면 이것은 다이얼의 입자가 되게 고운 편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글로시한 다이얼로 보여집니다. 챕터링이 불필요할 정도로 글래스와 다이얼 사이의 밸런스를 잘 잡았고 불필요한 공간을 베젤 안쪽 깊숙이 집어넣은 데다 이것을 다시 도명의 미네랄 글래스가 커버해 줍니다. 핸즈는 베이직한 소드 핸즈로 인덱스와는 다르게 화이트 색감입니다. 왜 핸즈와 인덱스의 색감 차이를 두었을까요? 핸즈는 다행히도 롤렉스의 벤치 핸즈가 아닙니다. 약간의 위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카피캣과
오마주 사이의 애매한 경계를 이 핸즈가 결정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파네라이 372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글래스의 소재는 하드렉스입니다.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스크래치에 강한 미네랄 글래스의 친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헤잘라이트, 아크릴, 미네랄, 하드렉스 소재를 사파이어 소재보다 더 좋아해요. 사파이어 글래스가 거의 모든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느낌을 구현하는 사파이어 글래스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요런 느낌. 35mm의 사이즈, 10.6mm의 두께, 42.3mm의 러그 투 러그, 19mm의 러그, 87g의 무게, 10파, 100m 방수, 바둑알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손목이 두껍지 않은 누가 차더라도 바둑알 감성을 뽐낼 수 있습니다. 분명 신형 익스플로러와 거의 동일한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느낌은 크게 다릅니다. 조금 더 짧은 러그 투 러그와 익스플로러와 대비되는 세이크스러운 투박한 러그 디자인 덕에 오히려 9990 익스플로러나 1016에 더 가까워 보이는 밸런스를 갖고 있어요.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사이의 의도적인 단차와 러그에 발린 나름 괜찮은 브러싱과 러그 안쪽에 살짝 들어간 폴리싱, 러그보다 안쪽에 접히는 브레이슬릿의 러그홀까지 빈티지 시계를 이해하고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00m의 방수를 갖고 있지만 아쉽게도 단단하게 잠기는 스크류 크라운이 아닌 푸시풀 크라운이라 방수 관련해서는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네요. 무브먼트는 세이코의 7N42 쿼츠로 대략 3만원 정도 하는 세이코에서 가장 저렴한 쿼츠 무브먼트입니다. 웃긴 게 이게 데이트가 존재하는 무브먼트예요. 그래서 어이없게도 논데이트 다이얼을 가진 이것에는 날짜를 조정하는 고스트 포지션이 존재합니다. 세이코를 통해서 정식 발매된 모델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되게 작고 얇은 사이즈의 쿼츠 무브먼트에다가 오토매틱 무브먼트에 비해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시계의 총 무게는 브레이슬릿을 포함하여 87g으로 가벼운 팔찌 수준입니다. 세이코는 브레이슬릿에 큰 비중을 두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가격대가 어느 정도 있는 모델조차도 브레이슬릿의 퀄리티가 시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케이스의 퀄리티는 가격 대비 괜찮다는 생각이 들지만 브레이슬릿은 정말 구립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세이코의 저가 시계의 브레이슬릿입니다. 3연줄의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으로 링크의 완성도도 별로고 링크 위에 발린 폴리싱과 브러싱의 마감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의 이 가격이라면 브레이슬릿을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쿼츠의 링크가 가볍고 얇고 버클의 두께감이 링크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착용감은 되게 좋은 편입니다. 만약 저에게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아마도 이것과 거의 동일한 시계가 나오지 않았을까.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